Like a dream, yeah, like a dream, yeah. 이제 너와 내 꿈을 보여줄게. 언제든지 여기 놀러와. 다른 건 필요 없어. 너 하나면 충분해, babe. 꿈을 꾸는 모두를 위한 시간, 꿈이야. 쭉쭉쭉쭉쭉쭉. 2023년 3월 31일 31일 제목 날씨 맑음. 제목 짱이의 하루. 오늘은 하체하는 날이다. 하체 너무 힘들어서 하기가 싫다. 유. 안녕하세요. 꿈의 호스트 DKG 채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방금 쓴 그림 일기 같은 하루를 또 보냈는데 아직 하루가 다 끝나진 않았잖아요. 그럼 오늘의 꿈의 일기 같이 써보도록 할까요? 뾰로롱. 제자노스트는 어렸을 때 어떤 일기를 열심히 쓰는 사람이었나요? 저는 일기는 쓰지 않는 사람이었죠. 절대 일기 쓰지 않았고 그냥 이제 그거 아시죠? 한 방학 시작하고 나서 하루 정도는 쓰다가 제때 쓰다가 이제 캘린더를 보면서 방학 끝나기 한 이틀 전부터 열심히 쓰기 시작하는 그런 아이였죠. 저는 어렸을 때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아이여서 조금 육아 난이도 상이었던 것 같은데 꿈이와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는지 또 기억을 하시나요?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어린 시절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또 그리워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들의 동심 찾기. 네, 일단 질문도 받아보고 동심 찾는 꿈이야 유치원 개원을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제찬호스트는 유치원을 좋아하는 아이였나요? 저는 유치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이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 막 시크릿 주주에 나온 목걸이에 나오는 그 비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반짝이는 핑크색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짜 보석 뭔지 아시죠? 그거 콧구멍에 넣어가지고 그 이비인후과를 가기도 하고. 유치원 때 무슨 반이었는지 기억나요? 저 이거 기억나요. 왜냐면 우주와 관련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성반이었어요. 저는 금성반. 가장 기억에 남는 놀이는 뭐였나요?
이거는 기억가 잘 안 나요. 사실 유치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남습니다. 이제 저의 기억에서도 조금 희미한 유치원을 열어놓고 본격적인 동심을 찾아볼 건데, 이제 저도 어른인지라 동심에서 좀 멀어지긴 했거든요. 무사히 등원을 하기 위해서 동심을 배워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어린이들이 어린이의 시선으로 단어를 설명하면서 퀴즈를 냈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전파 견문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나왔던 문제를 몇 개 맞히면서 동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양말에 구멍이 났는데 친구가 자기 집에 가재요. 이게 왜 단어죠? 정답은 콩닥콩닥이라고 하는데, 그냥 마음이 콩닥콩닥해서 콩닥콩닥인 건가? 양말에 빵꾸 난 거. 걸릴까봐. 사람들이 그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추억. 이건 뭐지? 추억 속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빠가 일어나면 엄마랑 책을 봐요. 노래방. 왜 노래방이지? 그 노래방 책 보는 건가? 그냥 번호 보려고. 와, 근데 이건 전혀 하나도 못 맞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저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바로 주세요. 맨날 맛있다고 하고 맛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맨날 맛있다고 하고 맛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세지? 맨날 맛있다고 강조하는 거. 엄마. 유치원 선생님? 상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 맛있어요 하고 맨날 강조하는 거. 시식 코너 이모. 마트? 광고. 맨날 맛있다고 하고 맛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애기가 맨날 맛있다고 하고 맛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구나.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럼 다음 문제도 바로 주세요. 어렸을 때 귀여웠던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변성기. 고라니. 동물 이름입니다. 토끼? 어렸을 땐 귀여운 동물. 고양이? 강아지. 개. 닭.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구나. 삐약삐약 하다가 꽃기호로 바뀌는.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아빠는 이렇게 말해놓고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용돈 줄게. 아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요. 밥 먹자? 우리 놀자. 밤에 야식 라면. 이제부터 다이어트 한다. 운동한다. 한 입만. 맞죠. 한 입만 했는데 한 입만 주면 진짜 정 없는 거 아시죠? 그럴 거면 한 개 더 끓이던가. 그러면 마지막 문제도 주세요. 이름도 안 써놨는데 엄마는 누구 건지 다 알아요. 실내화? 팬티. 양말. 욕실 청소하실 때 칫솔?
신체에 있는 거.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근데 누구 건지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머리 짧은 거나 큰 거나? 어쨌든 이렇게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문제를 맞춰봤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약간 그 그거를 뭐라 그러죠? 그 되게 돌려 말하는 화법. 말 비유와 은유가 너무 많은, 그래서 조금 힘든 알아듣기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동심도 한번 배워봤으니까 꿈이야 유치원의 커리큘럼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미술 시간인데요. 주어진 주제를 보고 스케치북을 채워볼게요. 오랜만에 크레파스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죠? 그러면 한번 테이블로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이고 꿈이야라는 주제로 그림 그리기.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거라지만 나의 하얀 옷에 너의 잉크가 묻어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번졌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요즘 노래 뭔가 맘에 안 들어. 내게 불러주기엔 좀 어려워서 나름 며칠 밤을 새워 연습했지만 내게 들려주기엔 무리인 것 같아. 너는 번질수록 진해져가고 나의 밤은 좀 더 길고 외롭지만 하루 종일 떠오르는 너의 얼굴은 방을 가득 채워 무지개같이.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바람을 맞고 빗물에 젖어 나의 색감도 그려지겠지만 너는 항상 빛에 반짝일 테니까. 멋진 말들을 꿈이야 놀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9시 네이버 나우에서. 약간 이게 포인트예요. 이 순수한 어린이는 놀자라고 하는데 이 꾸미는 너무 어른인 거야. 꿈이야 놀자 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9시 네이버 나우에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약간 TMI를 말씀드리자면 이 크레파스가 그 포스터 찍을 때, 꿈이야 포스터 찍을 때 오프닝 영상에 쓰인 그림을 그렸던 크레파스라고 합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뭐 그리지? 유치원이니까 좀 요렇게 잡고 해야 돼요. 어린이들 요렇게. 리리리리. 알겠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서. 자, 제가 무엇을 그렸을까요? 제가 뭐 그렸는지 감독님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린아이처럼 그린 거예요. 오! 맞췄어요. 꾸미야 스튜디오. 여기 요 카메라 있나? 이게 여기 요게 이 날개같이 생긴 친구, 그리고 이게 의자, 이게 구름 조명,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이 조명을 별처럼 생각할 것 같아서 별로 그렸고, 저기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 때문에 아마 알아맞히신 것 같아요. 그죠? 문 때문에 알아맞히셨죠? 오, 좋습니다. 이렇게 미술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에 할 시간은 또 바로 이겁니다. 창의력 다지기 시간인데, 어렸을 때 꼭 한 번쯤은 해봤을 창의력 다지기 놀이가 있잖아요. 이제 앞에 준비된 재료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종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칼코마니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종이를 이렇게 놔두고 데칼코마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잘 고르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데칼코마니 할까? 일단 한번 접어두고. What's your color? I wanna know. What's your color? I wanna know. What's your color? I wanna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오, 다행이다. every color you 휴지가? like.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휴지가 could be 없네요.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아.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오케이. What's your color? 어린이 여러분, 사용한 거는 깔끔히 뒤처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엄마가 힘들어요. What's your color? I wanna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이건 또 어떤 어린이가 쓰다가 굳었네요.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그러면 be blue, 이렇게.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What's your color? 하나, 둘, I 셋. wanna know. What's your color? I wanna know. What's your color? 왜 안 되지 이게?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every color you like. 실패.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white. I could be every 여러분, color you like. 데칼코마니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또 몸소 보여드리는 겁니다.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저는 우주를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이게 그 평행세계 아시죠? 그 평행세계, 그 평행세계를 표현한 것인데, 이거는 사실 은하수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은하수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분홍색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원래 목성, 그리고 이 친구는 지구를 표현하려고. 이게 아닌데. 어쨌든 평행세계는 무조건 같지 않고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은 다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림입니다. 근데 사실 데칼코마니는 붓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래 이 장비, 어린이들에게 장비빨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좋습니다. 다음 창의력 다지기 시간. 다음 창의력 다지기 시간은 모레이거든요. 요즘 어린이들은 이제 그 항상 놀이터가 우레탄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래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ASMR도 가능한 모래라고 해요. 설명서. 바닥을 깨끗이 하세요. 샌드를 꺼내 바닥에 펴주세요. 그 다음에 컬러 파우더를 꺼내서 위에 뿌려주세요. 그리고 골고루 섞도록 주물러 주세요.
유통기한이 유통기한이 왜 이러지? 오케이, 일단 손을 좀 털고. 오, 이거 약간 그거 같다. 그 돈가스 육 펼 때 그거 있잖아요. 딱이네. 그거 아시죠? 이제 돈가스 할 때 위에 이렇게 다져줘야 되는 거, 위에 돈가스 망치로다가. 근데 이게 왜 안 뭉쳐지지? 모래가 부족해서 그런 거. 나 이 노래 좋아하는데. 이거 약간, 그러니까 영화 업 노래인데 너무 뭔가 심금을 울리는 약간 그런 멜로디 아니에요? 약간 평화로운데? 그리고 이 노래가 이제 나중에 되고 나가지고 그 어린 시절에 그 집주인 할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탁탁탁탁탁 플래시백 되면서 이제 할머니가 나중에 그 부분이 제일 슬펐어. 막 처음에는 이제 동산이 있는데 그 할머니랑 연애할 때는 이제 막 그 할머니가 먼저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 할아버지 끌고 오거든요, 젊었을 때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올라가는데 이제 나중에 할머니가 올라가다가 풀쑥 쓰러지시고, 그 장면이 너무 슬펐어. 근데 업은 진짜 많이 봤어. 제가 많이 본 영화들이 있거든요. 업이랑 월리랑 그 두 개는 진짜. 그리고 인터스텔라, 그건 진짜 가끔 주기적으로 생각나가지고 한 번씩 봐줘야 돼. 봐, 이 느려지는 이 타이밍이라니까요. 아니네. 되게 슬퍼지는 그 구간이 있는데. 왜 끝나? 마치 베스킨라빈스 알바생처럼. 손님, 주문하신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행성. 이러면 이제 엄마한테 혼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놀아보니까요, 저 진짜 어른이 됐다는 게 확실감이 나네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놀이터는 이제 다 모래거든요. 그 이제 자석 가지고 가면 철가루 다 붙고 좀 그런 모래였어요. 자, 이렇게 동심으로 들어가서 꿈이야 유치원 다양한 놀이들을 한번 즐겨봤고요. 여러분의 동심, 여러분의 어린 시절도 궁금하니까 NCT 드림 선배님들의 우리의 계절 듣고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사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아봐 선명하게 번져 my youth. 나를 데려가 기억 함께 너에게로. 그 눈부신 한때 그날의 우리. 뜨거웠던 날 밤하늘에 수놓은 꿈. 너와 나의 빛나는 youth. 넌 지금 뭐해 어떻게 지내. 가끔은 너도 내 생각해. 한여름 태양 같았던 우리 그 반짝임에 잠시 기대 같이 마음도 낮게 해 신것만으로도 누군데 기억나요 운명이 서투르고 자만했지. 아름다워서 우리 나눴던 순간들 밤하늘 가득 밝게 비춰. 그때 너와 나 별빛 위에 그렸던 꿈. 아름다웠다 함께 울고 웃던 기억. Oh yeah yeah. 그 눈부신 한때 그날의 우리. yeah. 뜨거웠던 날 잊지 못할 거야 전부. 기억해줘 우리의 youth. 처음 느끼는 감정에 빠져 다른 건 보이지 않았지. 그 마음만큼 쓰렸던 so long. 아팠던 만큼 추억이 돼. 지나간 시간 속에 돌아갈 수 없기에 그렇기에 그래 더욱더 소중한가 봐. 너는 나의 봄이고 여름. 축제는 끝났어도 내게 남아있어 그날의 봤던 불꽃처럼. 그때 너와 나 별빛 위에 그렸던 꿈. 아름다웠다 함께 울고 웃던 기억. 그 눈부신 한때 그날의 우리. I know yeah. 뜨거웠던 날 잊지 못할 거야 전부. 기억해줘 우리의 youth. 우리 이따 만났을 때 웃으면서 인사하기로 해. 나의 전부였던 너 늘 함께한 우리 둘. 그 기억 하나면 됐나. 돌고 도는 계절 속에 몰든 너를 기억해 우릴 기억해 오래도록. 눈을 감아봐 선명하게 번져 my youth. 아름다웠다 함께 울고 웃던 기억.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어린 시절 이야기가 진짜 가득 있거든요. 이번 코너는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씩 얼른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난 동생이잖아. 그니까 안 봐줘님. 저는 어렸을 때 언니를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언니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 꼬박꼬박 따라다니고, 심지어 언니 친구의 생일 파티에도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친구들이랑만 놀고 싶었을 텐데, 저를 데리고 다닌 언니도, 저를 끼워준 언니 친구들도 다 너무 순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쉬는 날은 무조건 집에 있는 집순인데, 부모님들은 아직도 우리 언니한테 야, 니 놀러 나가면 아리 좀 데리고 가라 이러십니다. 동생 포지션인 친구들은 이게 국룰이던데 제짱 호스트도 형만 졸졸 따라다니진 않았나요? 형이 있을 땐 형 따라다니긴 한데, 형 없을 때는 그래도 제 또래 친구들이랑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형 친구의 생일 파티 이런 거는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형을 어떻게 불렀나요? 형아라고 불렀죠. 형아. 형 친구들이랑 초등학교 때는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잘 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 그때 생일 파티라 가지고 뭐 꾸미기 북 하면서 놀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형은 제 잔리를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부르더라? 제찬아? 아니면 야? 둘 중 하나. 별 다른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선샤인님, 저는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댁에 살았는데요. 시골이다 보니 대중교통이 좋지 않았어요. 유치원 셔틀버스도 없어서 왕복 1시간 거리를 걸어서 다녔는데, 하루는 부지런히 걸어 도착한 유치원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어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주변을 서성이는데 경비 아저씨가 에이구, 오늘은 쉬는 날이란다 하셨어요. 걸어온 게 헛수고가 됐다는 생각보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놀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속상했어요. 짱스트도 이렇게 잘못 등원하거나 등교한 적 있나요? 아마 제가 진짜 이것도 기억 조작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유치원 버스, 저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버스에서 아빠가 태워다 주셨는데 가기 싫다고 거기서 버스 안 탄다고 해버려가지고 이제 결국 버스를 못 타고, 그때 아빠 차 타고 갔는지 아니면 결국 못 갔는지 그거는 조금 헷갈리네요. 그런 적은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쉬는 날인데 가고 싶은 날도 있었을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토요일 등교가 있었어요. 격주로 토요일 등교가 있었는데, 그 날은 진짜 그냥 완전 노는 날. 그냥 좀 오히려 그냥 뭘 한다기보다는 그냥 토요일 날 나와서 친구들이랑 놀아라 이런 날이었었어 가지고 격주 토요일은 되게 가고 싶어 했죠. 막 진짜 동아리 활동 이런 거밖에 안 하니까.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학교 가기 싫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저는 학교는 진짜 잘 갔던 것 같아요. 유치원이나. 네. 지각은 가끔 하긴 하는데 정말 안 간 날은 없을걸요? 하루 정도? 그래가지고 가기 싫은데도 뭐 가야죠. 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우습고 유치해님, 유치원 때 저랑 이름이 똑같은 남자애가 있었어요. 이름이 똑같아서 괜히 티격태격하고 많이 싸웠죠. 제일 큰 이유는 좋아하는 선생님 독차지하려고 였습니다. 여튼 걔랑 맨날 치고받고 싸웠어요. 근데 중학교 때 또 같은 반에서 운명인가 하고 잠깐 사귄 적 있어요. 나 이럴 줄 알았다. 결말이 이럴 줄 알았어. 이제 처음부터 삘이 팍 왔어. 유치원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때 티격태격한다? 그거는 뭐 이제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같이 잠깐 사귀고 헤어졌잖아요. 이제 동창회 때 딱 만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요즘 뭐하고 지내냐? 그리고 또 사귀어서 이제 그때는 함께 결혼까지.
근데 좀 그런 게 저희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초등학교 동창이라서 같은 학년이었어 심지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둘이 동갑 친구, 동갑내기. 그래가지고 엄마의 초등학교 친구도 아빠의 친구고, 아빠의 친구도 엄마의 친구고, 약간 요런 느낌. 그래가지고 저도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찬이 기억하는 인생 최초의 티격태격 언제였을까? 근데 최초의 티격태격 기억 안 나는데 하나 기억나는 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초등학교 때 얘기인데, 이제 왜 그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막 형한테 막 짜증 내다가, 이제 형이,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때 한 중학생쯤이었을 테니까, 이제 막 형이 컴퓨터 같은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외장 하드도 이제 보통 생각하는 그 연결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외장 하드 독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쓰는 그 외장 하드를 막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짜증나가지고 집어 던진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때 형한테 한번, 형이 진짜 거의 비폭력주의자거든요. 근데 그때 형한테 처음 맞아봤어요. 유일무이하게. 네. 좋습니다. 재짱이가 비주얼 센터님, 지금도 대문자 ENTP로 사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저기 끼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날은 가족들과 연극을 보러 갔는데, 연극이 끝나고 관객들이 다 빠져나갈 때쯤 배우분들과 제작진분들이 무대 위에서 공식 기념사진을 찍고 계셨어요. 당시 저는 낄끼빠빠를 전혀 모르는 아이였고 냅다 무대 위로 난입해서 배우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한동안 그 연극 공식 홈페이지 메인을 장식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아찔하지만 귀엽게 봐주신 제작진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우와, 신기하다. 재짱이도 여기저기 끼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아이였나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극장 가서 봤던 어린이용 연극이나 영화 같은 게 있다면, 저는 원리를 아빠랑 같이 봤고, 영화관 가서. 그 다음에 연극은 난타 봤어요. 난타. 아직도 하지 않나요? 난타 공연? 그 난타 봤습니다. 정희님, 저는 어렸을 때 이모 집에 자주 맡겨졌는데 어느 날은 이모가 저를 동네방네 찾아다니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제가 발견된 장소는 허무하게도 이모 집에 있던 큰 상자 안이었어요. 조카가 없어져서 속이 타들어가는 이모 속도 모르고 그 안에서 꿀잠 자고 있었대요. 제 추측으로는 이모 짠 까꿍 이런 장난을 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아이를 따라갔다가 어딘지도 모를 곳에 혼자 남겨져서 경찰차 타고 이모 집에 돌아온 경험도 있고, 엄마는 제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잘 안 울고 얌전했다는데 이모한테는 그저 어디로 튈지 모를 육아 난이도 상인 조카가 아니었나 싶어요. 짱호스트는 저보다 육아 난이도 높은 아이였을까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런데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진짜 알아서 잘 찾아오는 아이였어요. 막 지금도 해외 나가면 막 혼자 다니고 싶어가지고 룰루랄라 하다가 뭐 다시 잘 가고, 약간 그런 아이였어요. 흑발짱짱짱님, 저도 어렸을 때 학습지 짱 싫어 어린이였어요. 어느 날은 학습지를 미루다가 선생님이 오시기 직전에 뒤에 있는 답지에 도움을 받았어요. 답지를 빠르게 뺏기고 당당하게 선생님을 맞았는데 선생님이 20번 답이 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써있는 대로 씩씩하게 답을 했죠. 답은 해설 참조입니다. 그때 빵 터진 엄마와 선생님의 웃음소리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는 아직도 그거 가지고 놀리시고요. 재정 호스트도 어린 시절 흑역사나 학습지 관련된 썰이 더 있을까요? 저도 이제 학습지를 이제 푸는데, 어릴 때는 컴퓨터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년 정도, 한 3학년 지나고 한 4학년 될 때쯤 이제 인터넷이 조금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구몬 이제 그거 있잖아요. 뭐 몇 다시 몇, 뭐 1학년 다시 몇 번.
그 답지를 검색하면 답지가 나와요. 인터넷에. 그래가지고 그거 몇 번 뺏겼던 기억이 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얘기 만나봤고요. 유치원 일과 다 끝나고 마지막에 뭐 했는지 또 기억나시나요? 바로 칭찬 스티커 붙여주기인데요. 저도 여러분들께 칭찬 스티커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잘한 일에 칭찬 스티커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칭찬받고 싶은 일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근데 제가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란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착하게 칭찬 스티커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웬수야 두고 보자 님, 오빠랑 안 싸운 지 2주잼. 내 속은 썩어가지만 엄마 아빠가 기뻐함. 뭐 안 싸우는 게 좋죠. 안 싸우는 게 너무 좋고 너무 보기 좋네요. 앞으로도 어머니의 그 행복을 위해서 싸우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아, 별까지 줄 정도는 아니야. 하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쭈꾸미 볶음밥님, 저는 말랑말랑 동글동글 아기 천사 재정이를 사랑하는 아리예요. 재정이는 모발 기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항암 치료를 받는 소아암 환자들의 가발 제작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건데요. 저는 횟수로는 5년, 횟수로는 5번 모발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모발 기증 운동도 스리슬쩍 홍보해 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근데 이게 진짜 힘든 게 머리 기르는 것도 힘들고 그 또 긴 머리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도 제가 작년 10월에 염색을 했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아직 한 요까지밖에 안 왔어요. 오늘 한 거의 반년 동안 한 요 정도밖에 안 자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만큼 기르려면 또 몇 년 걸릴 텐데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재짱이 때문에 오늘도 버텼다님, 재짱 호스트 저 출근했어요. 너무 기특하죠? 저를 포함한 모든 직장인들에게 오늘 출근하느라 수고했다고 칭찬 스티커 빡 붙여주세요. 뭐 당연한 거지만 사실 당연한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출근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원래 당연한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칭찬 스티커 드리도록 할게요. 재짱이는 귀여우니까 칭찬 스티커 2000개님, 매일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일상을 사는 선생님 아리입니다. 칭찬을 하는 일은 언제나 익숙하지만 칭찬받는 일은 까마득한데요. 생각해보면 저는 지각도 안 하고 아파도 학교도 안 빠지고 수업 학창시절까지 합치면 N년 때 개근하는 일상을 살고 있어요. 수업도 제일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들 고민 상담은 해줘도 내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이런 저나 다른 쌤 아리들에게 재찬 호스트가 칭찬 스티커 붙여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근데 원래 선생님들이 지각하면 좀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이제 명분이 없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늦으면 이제 좀 혼내고 너 왜 늦었어? 막 그래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늦으면 이제 약간 내가 혼내기 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라 칭찬합니다. 재짱이가 내 꿈이고 꽂히고 별이지님, 일주일 꿈이야 시청 91시간 본방 재방 보는 건 너무 당연하고 일할 때 재짱 호스트 목소리가 없으면 허전해서 꿈이야 틀어놓고 이럽니다. 칭찬 스티커 꼭 붙여주세요. 약간 이건가요? 그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기마리 사원 그 꿈이야 좀 끄지 그래?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일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약간 요런 느낌? 이 꿈이야인가? 그러면서 뭐 근데 꿈이야 뭐 인정해주죠. 꿈이야는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시켜주세요님. 조별과제를 하는데 조원들이 참여를 1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큰일은 왜 맨날 생기고 1년 전에 잡아놓은 약속이 왜 자꾸 있으며 알바 안 하는 거 뻔히 아는데도 알바한다고 난리. 혼자 해볼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미친 카리스마 발휘했습니다. 다들 숨죽이고 열심히 자기 몫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런 면이 있다니 칭찬 부탁드려요. 원래 좀 강하게 말해야 될 때는 진짜 강하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기분 안 나쁘게 강력하게 좀 비수가 팍팍 꽂히게 말해줘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거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칭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수.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님. 친구에게 삼겹살 사주기로 하고 회사 프로젝트 PPT 만드는 거 조금 도움 조금 받았는데 소고기로 바꿔서 쌌어요. 칭찬 가능할까요? 도움이 필요하시진 않으신가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게 없으신가요? 어쨌든 정말 고마움에 보답을 잘하는 알이네요. 칭찬합니다. 한입만님. 저는 밥 먹을 때 꼭 한 숟가락 한 입을 남기는 습관이 있어요. 안 좋은 습관 같아서 고치려고 노력 중인데 일단 3일 동안 밥을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 이거 칭찬 받아도 되지 않을지. 한 4일만 더 해보시고 그때 칭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3일은 약간 애매해요. 3일은 진짜 애매합니다. 하트도 반개 드릴게요. 여기 나머지 하트는 채워보시는 걸로. 3일은 좀 애매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일까지 하고 다음날부터 못할 수도 있으니까. 눈치가 제 짱이 얼굴 잘생긴 만큼 빠름. 친구가 묘하게 제 눈을 피하고 어색하게 굴리더라고요. 눈치를 딱 채고 야 너 나한테 할 말 있지? 했더니 우물쭈물 얼마 전에 제가 빌려준 책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쿨하게 용서까지 끝냈습니다. 커피 한 잔은 얻어먹기로 했어요. 눈치 빠르고 쿨한 나 칭찬해 주세요. 뭐 용서를 잘하는 우리 아리 칭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열심히 해준 재창인이를 서로 칭찬하기. 오늘 정말 식단 잘 챙겨 먹고 운동 잘 갔다 온 나 자신 칭찬. 좋아요. 이렇게 동심을 함께 찾아봤는데 동심이 어렵네요. 생각보다. 동심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어른이 여러분들은 그냥 어른이 제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토이스토리 OST 랜디 뉴먼의 We Belong Together 듣고 끝없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Don't you turn your back on me. Don't you walk away. Don't you tell me that I don't care, 'cause I do. Don't you tell me I'm not the one. Don't you tell me I ain't no fun. Just tell me you love me like I love you. You know you do. When we're together, gray skies clear up, and I cheer up to where I'm less depressed. And sincerel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just can't take it when we're apart. We belong together. We belong together. Yes, we do. You'll be mine forever. We belong together. We belong together. You know it's true. It's gonna stay this way forever. Me and you. If I could really talk to you, if
I could find a way. I'm not shy, there's a whole lot I wanna say. Of course there is. Talk about friendship and loyalty. Talk about how much you mean to me. And I promise to always be by your side whenever you need me. The day I met you was the luckiest day of my life. And I bet you feel the same. At least I hope you do. So don't forget me if the future should take you away. 'Cause you'll always be part of me. We belong together. We belong together. Wait and see. It's gonna be this way forever. We belong together. We belong together. Honestly, we'll go on this way forever. You and me. You and me. 끝없는 이야기. 나와 함께했던 그때 당신은 뭐래도 칭찬받았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부정확한 발음으로 엄마 아빠라는 두 음절 단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세상을 가진 것처럼 기뻐했어요.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원하는 건 대부분 가질 수 있었고 지나친 잘못이 아니라면 웬만히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간단했어요. 누구와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와 통하는지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같이 있으면 재밌게 놀 수 있는 친구,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나이를 먹으면서 책임감을 얻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계에 있어서 이유를 따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계산을 해야 할 것도 많아진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했던 스스로를 그리워하면서 당신은 오늘도 나를 꿈꾸고 있네요. 네, 저는 이곳에 그대로 잘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든지 나를 꺼내 추억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곳에서 보내는 173번째 편지네요. 당신의 꿈이 나는 어린 시절입니다. 펼쳐보면 웃음이 나와 고개 접어둔 첫날의 추억 한 장 어쩌면 너도 기억하고 있을까 풋풋했었던 그대와 나 스친 두 손을 잡을까 말까 내내 딴 미소 빼있던 너의 손 괜히 궁금해 그때의 네 눈에 비치던 나도 참 예뻤을까 잊지마 우리가 우리였던 나의 눈부심과 그 안에 그림처럼 나를 했던 그
끝없는 이야기 이어서 들으신 곡은 러블리즈 선배님들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였고요. 오늘 꿈 보건소에서 편지 보내온 주인공은 어린 시절이었어요. 제천호스트가 스스로 이제 애가 아니다 라고 느낀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마 지금? 오늘? 좀 오래 가지고 노는데 어릴 땐 이런 게 너무너무 재밌었나? 약간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젠 애가 아니다 느껴져. 어린 시절의 재찬이랑 지금의 재찬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린 시절보다 키도 컸고 몸도 커졌고 또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달라진 건 막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잘 그냥 그대로 컸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재창내 컷도 찍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꿈이야 이제 또 다른 꿈을 꾸러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심 찾기 해봤고요. 내일은 주말입니다. 봄이잖아요. 꿈이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짧은 봄 후회 없이 즐기다가 월요일날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주말 동안 꿈이야 아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재방송이랑 다시 보기 안내도 해드릴게요. 오늘 방송이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틀어주시면 바로 재방송 보실 수 있고요. 내일 저녁 7시에도 재방송 되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또 나우 앱에서는 언제든지 모든 회차, 비하인드 하이라이트까지 모두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에 또 만나요. 오늘도 꿈꾸자. Like a dream, yeah, like